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5일 갑술 7번째 기사. 갑사 표시라에게 고국에 가서 근친하도록 명하다. 일본 주자전이 사송한 객인이 상언하기를 동모제 표시라가 어미 나이 80세에 이르렀으므로 심히 서로 보고자 하니 데리고 가기를 청합니다 하였던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6일 을해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나타나고 광주에 우박이 내리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지나갔다. 광주 북쪽 지경에 우박이 내리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6일 을해 두번째 기사. 골간 올적합이 오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8일 정축 첫번째 기사. 말을 바친 고충언 고준에게 미두를 하사하다. 고충언에게 쌀 40석을 콩 30석을 전 성령부 판관 고준에게 쌀 10석과 콩 5석을 내려주었다. 고충언 등은 제주 사람인데 고충언이 일찍이 말 3피를 바치었고 고준이 말 1피를 바쳤기 때문에 각각 차등 있게 내려준 것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8일 정축 두번째 기사. 일반 관청에 천전하는 법을 의논하다. 서사의 천전하는 법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정부와 예조 참의 허조 등이 말하기를 여러 관사에 관하니 여러 번 서로 교체되기 때문에 성효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옳은 것 같으나 미편한 것이 있다. 각사에서 반드시 개우를 채우게 하면 수령으로 고만이 된 자는 장차 어느 벼슬에 전도하겠느냐. 지신사 김여지 등이 말하였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초의 자격과 경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력 변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고 전구의 관원은 반드시 성효를 기다려야 하고 만일 알맞지 않은 자가 있으면 지구하는 것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앙속 6조로 하여금 포평 서용하게 하면 옳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렇다. 마땅히 정부로 하여금 연구한 법전을 드러내게 하라 하니 의정부가 상언하였다. 호조, 형조, 예조, 전사시, 예빈시, 전농시, 감농관, 군자감, 재용감, 도관, 소온서, 사온서, 풍저창, 전구서 등 각사는 사무가 번다 하여 자주 교체할 수 없으니 모두 20개월을 일고로 삼아서 그 중에 능한 자는 가려 쓰고 능하지 못한 자는 곧 파면하소서. 임금이 명하기를 30개월로 일고를 삼으라 하였는데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다. 앙속 6조는 각기 해당하는 6조다. 고는 임기를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9일 모인 첫번째 기사. 조화정승 승승린이 사직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다. 임금이 그 글을 돌려보내고 말하였다. 나는 비록 늙지 않았으나 오히려 기거에 게으른데 하물며 경은 나이 70이 넘었으니 어찌 실증이 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벼슬을 사양할 때가 아니니 경은 물러가기를 빌지 말고 나의 허물을 보충하라. 성승린이 대답하였다. 나 이미 늙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 없고 또 음양술수는 믿을 수는 없으나 모두 금년 명년이 불길하다고 하니 사직을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진퇴할 즈음은 진시로 쉬운 일이 아니니 아직 굳이 사직하지 말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9일 모인 두번째 기사. 풍해도의 보리 종자를 서북면에 옮기게 하다. 의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서북면의 창고 곡식이 모두 60만 석인데 빈궁한 백성에게 진대한 것이 이미 30만 석이고 지금 또 가문이 만일 흉년이 들어 또 진대해야 한다면 곡식이 장차 남음이 없을 것입니다. 풍해도에서 상납하는 소맥 670녀석을 서북면에 수송하여 실롱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수령으로 하여금 각 호의 비옥한 밭을 택하여 경종하는 것을 친히 감독하여 내년을 대비하고 또 금년의 풍해도 전세를 서북면에 수송하여 모두 군량에 충당하여 불후에 대비하소서. 잠정적으로 보리 종자만 옮기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박은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황희를 병조 판서로 임명하다. 박은은 병을 칭탁하여 나오지 않았다. 이에 앞서 공신들이 하윤 등의 지회를 청하였는데 박은이 이 용사자라는 것은 조준 등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고 이숭인 이종학의 죽음은 권신이 용사한 소위이다 하니 헌사에서 듣고 박은을 행문하였다. 박은이 하윤에게서 들었다 하였다. 하윤을 행문하니 하윤이 이종학의 아들에게서 들었다 하였으므로 헌사에서 추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올린 죄 안에서 사형수 13인의 죄를 감하다. 형조에서 사형수 30여인의 죄 안을 올리니 임금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비록 극형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이 가긍한 것이 있으면 모두 감등하여 시행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입직한 재상에게 수를 내리다. 비로소 수를 진어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입직하는 재경들이 습한 곳에서 자니 약주를 내려줌이 옳겠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공무를 횡령한 예빈시 윤, 조겸 등 6명을 관리를 파직토록 하다. 처음에 권지직장 정군실이 감수하다가 스스로 창고 가운데의 전곡을 도둑질하여 장이 한도에 차서 죄가 차명에 해당하였다. 형조에서 아뢰니 명하여 한 등급을 감하였다. 이때 이르러 형조에서 상서하였다. 근자의 정군실 등을 한 등 감하여 시행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것은 순임금의 흠제하던 아름다운 뜻이나 정군실을 한 자가 가만히 도필로 농간의 물건을 훔쳐 제 것으로 돌렸으니 이것은 창고의 모적이어서 법으로 용서할 수 없고 정상이 가긍한 것도 없습니다. 만일 주상의 자해를 입으면 악을 징계할 방법이 없으니 원컨대 상전에 따라 후인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상서하였다. 예빈시의 원리가 공물을 수납할 때 오로지 간리에게 붙여서 도둑질을 하게 하니 설관 분직한 곳에 어떻겠습니까? 청컨대 율에 의해서 시행하소서. 임금이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군자감의 창고를 조성하는 일을 정지하도록 명하다. 처음에 호조판서 이응이 상언하였다. 용산강의 군자감 창고는 적은데 축적한 것은 많으니 마땅히 승도를 시켜 군자감 창고를 정치하고 강원도 조세는 우선 회양관에 수납하고 풍해도 조세는 수납하지 말며 임진 이북으로부터 대진 이서에는 개성부에 수납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때 이르러 의정부에 명하였다. 토목역사는 내가 싫어하는 바이니 우선 유구사의 중들이 없는 사사의 군량을 쌓아두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로 평양성의 공사를 연기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서북면 도수문사가 보고하기를 평양성이 높고 낮은 것이 같지 않으니 이달 금은께 역사를 시작하여 10월 안에 쌓는 것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은 가뭄이 너무 심하니 아직은 풍년을 기다려 쌓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일본 일기주의 원향이가 대장경을 구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건의로 구제의 노비를 오부 학당에 소속시키게 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예전에는
가에는 숙이 있고 당에는 상이 있고 술에는 서가 있어 어느 땅에도 학교가 없는 곳이 없고 한 사람도 가르치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전조 때에 문헌공 최충이 사는 집과 창적을 내놓아서 구제에 붙이어 생도를 교육하였으니 비록 사장만 숭상했더라도 문교에는 도움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국초에 구제를 혁파하고 오부 학당을 설치하여 성리의 학을 밝혔으니 참으로 3대 교화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 창적을 부학에 붙이지 않고 모두 사가에 돌렸으니 문헌공의 뜻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지금 명하여 오부 도학당을 지어 인재를 교육하시니 원컨대 구제의 노비를 학당에 붙이어 문헌공의 뜻을 이루면 전하가 학문을 높여 작성하는 아름다움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검소한 것을 숭상하고 용도를 제약하는 것은 국가가 선무입니다. 본조의 총밀의 산출이 많지 않은데 경외의 대소 혼례와 강례에 왕래하는 사명의 접대에 모두 총밀을 써서 다투어 사치하는 짓을 하는데 잔관 빈가에서도 이를 꾀하고 따라가니 싫고 큰 패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공상 재향 조신 접대 외에는 공사관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금하소서. 각 관의 만개가 된 수령을 농사딸에 교체하지 않는 것은 영송의 번거로움이 농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신등은 들으니 고만이 된 수령이 다시 거관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공무는 일삼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심한 자는 관물을 사사로이 남에게 주고 주찬을 갖추어 이웃 관에 나가서 백성의 병폐를 가져오는 것이 도리어 영성보다 심한 것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고만이 된 수령은 반드시 교체하여 바꾸어 백성의 폐단을 제거하소서. 의정부에 내리니 의논하기를 구제의 노비는 마땅히 학당에 환속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당은 500가이고 술은 12,500가이고 부학은 오부학당을 얘기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말의 양축에 관한 사의를 제주 목사가 상언하니 그대로 채택하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제주에 동서 두 도가 있는데 말을 기르는 자가 모두 둔을 지어서 매둔에서 해마다 말 한 피를 바치는 것이 예입니다. 지금 보건대 토성이 푸석하고 들떠서 곡식을 파종하는 자가 반드시 말과 소를 모아 그 땅을 밟아서 땅이 반드시 단단하여진 뒤에 종자를 뿌리니 공사의 소와 말이 이 때문에 곤비하여집니다. 공가에서 비록 금령이 있으나 몰래 목자와 짜고서 말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뚠마다 상마 1필에 피마 9필을 남기고 그 나머지 거세한 말은 모두 조정에 바치는 것으로 해마다 상례를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숭인 이종학을 죽인 황거정 손흥종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임신년 교서사 손흥종이 지금 풍해도 신은현에 있는데 본부에서 그 도 감사로 하여금 이종학을 교사란 사실을 묻게 하였는데 감사가 보고하기를 손흥종이 자복하기를 그때 남은 정도전이 만일 곤장 100대를 때린 뒤에 죽지 않거든 교살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이 교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최북사 황거정에게 이숭이는 이 죽은 연유로 행문하니 대답하기를 장 이외의 다른 형벌은 없었고 다만 앞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장으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전라도 감사로 하여금 집장하였던 아전에게 이숭인이 죽게 된 연유를 묻게 하였더니 감사가 보고하기를 그때 집장하였던 나죽, 호장, 정철 등 수인이 고하기를 그때 최복사 황거정이 반인을 시켜 장목을 2번이나 점거하여 물리치고 그 허리를 때리게 하고 곧 말에 실어 순천부에 옮겨 두었는데 노상에서 두 코에서 피가 나와 죽었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손흥종, 황거정이 교사라고 함부로 형벌한 죄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청컨대 그 사유를 국문하소서. 성정원에 명하였다. 그때 태조는 살리고자 했는데 권신이 법을 농간하여 임의로 죽였으니 그 죄가 얼마인가. 그러나 이미 사유를 지냈으니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 것인가.
지신사 김여지 등이 대답하기를 인신의 죄는 임금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또 모고살이는 또한 용서하지 않는 죄에 들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다 하고 황거정 손흥종을 가두고 신문하도록 명하고 순금사에 일렀다. 인신으로서 어찌 군상의 명령도 없는데 임의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의령군 남제는 그때에 참여하여 들었고 칠성군 이원도 또한 임신년의 전라도 안념사이었으니 어찌 알지 못했겠는가. 모두 알지 못하는 것으로 대답하니 또한 그르다. 개국하던 처음에는 내가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지만은 그 뒤로는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승인 이종학의 죽음을 말하였지만 장사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제야 임의로 죽인 것을 알겠다. 마땅히 고략하여 물으라. 또 명하기를 그뿐만 아니라 그때 우홍수도 원통한 형벌을 받고 죽었으니 아울러 추문하라 하였다. 우홍수의 아들 우승금이 상서하였으므로 임금이 보고 그 글을 순금사에 내리었다. 태정치록 22권 태정 11년 7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세자의 딸이 병들어 연복사에서 구병정근을 행하다. 구병정근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중들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를 드리는 일이다. 태정치록 22권 태정 11년 7월 2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풍해도 도관찰사 시몬이 수군 첨절제사 박영우를 파직시키다. 박영우는 경박하여 호령이 엄하지 못하고 백성을 침노하여 명선만 하고 병기는 연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정치록 22권 태종 11년 7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신당포 만우와 번개 천호를 혁파하다. 상주, 진주, 병마, 도절제사가 아뢰었다. 신당포 만우를 혁파하여 네이포 만우로 하여금 겸하게 거느리게 하고 신당포 병선은 부인당포에 합하고 또 번개 천호를 혁파하여 가배랑 만우로 하여금 겸하게 거느리게 하고 순환하여 방어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22권 태종 11년 7월 3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시록 22권 태종 11년 7월 3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복궁 안에 개천을 파도록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복궁은 태조가 창건하신 것이니 마땅히 여기에 거처하는 자손에게 보여야 하겠는데 상지하는 자가 말하기를 명당수가 없는 것이 험이라 하니 개천을 개통하도록 하라. 태종시록 22권 태종 11년 8월 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하윤을 다시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최윤덕, 조비형, 윤자당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최윤덕을 우군 동지총재로, 조비형을 상주 진주도 병마 도절제사, 판 장원부사로, 윤자당을 길주도 찰리사로, 유충을 강계도 도병마사로, 권천을 사헌장령으로 삼았다. 임금이 의정부 6조 대간에게 알렸다. 지금 손흥종 등이 군신의 뜻에 맞추어 이승인 이종학을 잘못 죽인 것이 이미 드러났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하윤 건건이 말한 용사자는 내가 태조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맞지 않는가. 재경들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순금사 겸 판사 이천우 등이 진언하기를 손흥종, 황거정이 모두 바로 말하지 않으니 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손흥종은 늙은 간신이니 형을 내려 묻는 것이 가하다 하고 명하였다. 풍해도 수령관과 수령 가운데 손흥종을 추문한 자를 불러서 빙거하여 물어서 사실을 캐내고 또 황거정이 이승인을 감형하였을 당시의 사령을 또한 모두 잡아다가 빙거하여 물어보도록 하라. 복문은 몽둥이로 때려서 뭉초함을 말한다. 태종시록 22권 태종 11년 8월 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손흥종, 황거정을 신은 현령, 형방, 아전, 집장자와 대직시켜 변론케 하다. 순금사에서 아뢰었다. 손흥종을 풍해도 경력, 신은 현령과 대직시켜 변론하게 하니 손흥종이 자복하기를 이종약을 교살한 것은 태조의 명령이 아니라 곧 정도전 남원의 뜻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고 황거정을 형방, 아전 및
입장자와 외질 변론하게 하니 불복하기를 이 승인을 때릴 때 곤장을 고른 것은 내가 명한 것이고 그 허리를 때린 것은 나는 모른다. 그때 함께 앉았던 안렴사 이원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시 이원을 순금사에 내려 물으니 이원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황거정과 같이 앉았다가 곤장을 때릴 때는 은문인 관계로 밖으로 나가기를 청하였으니 나는 실제 알지 못합니다. 또 연성군 김노를 순금사에 내렸다. 이 앞서 의령군 남제가 임금에게 고하였다. 김노가 신에게 말하기를 교서사로 충청도에서 돌아오니 태조가 신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하기를 들으니 경등이 지나치게 형별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어찌 그런 형벌을 내렸겠습니까? 하늘이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이르고 옥에 가두고 물으니 김노가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을 말한 것이고 손흥정과 한거정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닌데 실로 남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다. 또 명하여 남제를 가두고 물으니 남제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김노가 교서사 등이 지나치게 형벌하지 않는 것을 총괄하여 말한 것인가 하였는데 지금 김노의 말과 같다면 내가 실로 잘못 들은 것입니다.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 무리를 가둔 것은 그 실정을 알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에게 뻗쳐 미치게 말게 하고 다시 손흥종과 황거정을 신문하여 아뢰라. 김노 남제 이원은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일 신묘 세번째 기사 정도전의 전민을 정몰하고 자손을 검고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남제를 불러 말하였다. 개국에 대한 일을 경히 모르는 것이 없는데 이종학 등의 일을 어째서 모르는가. 임신년 이전의 일은 내가 모두 알지만은 그 뒤는 나를 꺼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동북면에 출사하였었다. 그런데 경히 어째서 모른다고 하는가. 대답하였다. 인신 연간의 일은 신이 그때 대언이었으니 어찌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만일 이 일을 알았다면 어찌 이미 죽은 아우를 위해서라도 임금을 속이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개국의 공은 남은이 많았으니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힘써 아랫 일이 있었으나 정도전은 개국할 때에도 일찍이 한마디 말도 없었고 그 뒤에 적서를 분별할 때에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고 고 황제에게 득죄함에 이르렀으는 굳이 피하고 가지 않고 살을 끼고 임금을 속였고 흉포한 짓을 자행하여 그 몸의 허물을 없애고 이숭인 등을 함부로 죽이어 그 입을 멸하였으니 죄가 공보다 크다. 마땅히 전민을 정몰하고 자손을 검고하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일 신묘 네번째 기사 경상도에 창고를 짓는 것을 허락하다. 감사가 보고하였다. 도내에 창고가 모두 찼으니 청컨대 금년에 전조를 쌓아둘 창고를 짓고 또 언양객사가 불탔으니 또한 수조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일 신묘 다섯번째 기사 이영의 건의에 따라 여흥에 창고를 짓기로 결정하다. 호조에서 상언하였다. 국고가 모두 찼으니 충청 강원 풍의 경기에 나무를 베어 창고를 짓게 하소서. 임금이 토목의 역사를 꺼리어 정부에 물으니 정부에서 상언하였다. 국영의 사사가 모두 비었으니 금년의 조세를 마땅히 여기에 수납하소서. 호조 판서 이응이 아뢰었다. 신은 생각한데 충주 검천의 군자 곡식은 도성을 거쳐 국영에 둘 수 없으니 상류인 여흥 등지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정부에 내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5일 가보 첫번째 기사 검교 참이 박승희 포도를 바치니 쌀 5석을 하사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박승희 예전에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5일 가보 두번째 기사 우군 동지총재 최윤덕을 경성 등첩 도병마사로 삼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6일 을미 첫번째 기사 손실경찰관을 여러 도에 보내다.
손실경차관이란 해마다 농작의 상황을 조사하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이고 손이 1푼이면 1푼의 조세를 감면하고 손이 8푼이면 전액의 조세를 감면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전 총재 김한의 졸기 기만이 병들자 쌀과 콩 20석을 내려주었고 이에 이르러 쌀, 콩 50석과 종이 150권을 부위로 내려주고 또 관각을 내려주고 사람을 보내어 치전하였다. 정비전도 또한 중관을 보내어 제사하였다. 아들이 둘 있으니 김유돈, 김유장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2일 동안 나타나 하늘을 지나갔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전계승 유후 우홍부에게 미두 20석을 하사하다. 쌀콩 20석을 내려주었다. 이때 우홍부가 병들었는데 쌀을 주어 야기에 보태어 쓰게 하였으니 대개 계해년 지공국 우현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8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안동에서 암소가 송아지 3마리를 낳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앵마기를 위해 본궁으로 이어하다. 궁 서쪽에 못을 팠는데 동서가 170척이고 남북이 150척이었다. 중간에 작은 누각을 지었는데 밟고 화려하였다. 임금이 올라가 보고 가까운 신하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전 대사원 맹사성에게 미두 20석을 하사하다. 쌀콩 20석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성문원 제조를 두고 또 서원 15인을 두어 각각 7, 8품에 거간케 하다. 또 서원 15인을 두어 7품에 거관하고 서리 15인을 두어 8품에 거관하게 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도전 손흥종 황거정은 서인으로 하고 그 자손은 금고하게 하다. 명하기를 정도전 손흥종 황거정은 패하여 서인을 삼고 자손을 금고하고 남원은 논하지 말라 하였으니 남원은 개국의 공신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황거정 손흥종의 제목을 논하다. 순금사에서 아래였다. 황거정 손흥종 등이 권신 정도전 남원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을 잘못 죽였으니 빌건대 명률의 출입인 죄조에 의하여 장 100대에 도 3년에 차하소서. 임금이 대원 등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의논하고 드디어 순금사 장무 전흥을 불러 명하였다. 손흥정 황거정이 태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권신의 사주를 들어 함부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태조의 호생의 덕을 더럽혔다. 이것은 신하가 있는 것만 알고 임금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니 임금을 속인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만일 관사 출입인 죄로 논하면 마땅히 용서하여야 한다. 또 공신은 일이 종사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하여야 하니 어찌 범연이 이 조문으로 논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임금을 속인 죄로 논하여 후 악을 징계하는 것이 가하다. 다시 유를 상고하여 아뢰라. 순금사는 5살 이내에 해당한다 하여 수모한 자는 죽이고 추종한 자는 교형에 하여야 합니다 하니 명하였다. 이것도 또한 적합하지 않다.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관사 출입인 죄는 재판할 때 잘못하여 무죄한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또 유죄한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는 죄, 당률, 단옥, 관사 출입인죄에 의하면 즉 죄를 결단할 때 잘못하여 죄에 빠뜨린 자는 각각 3등을 감하고 잘못하여 풀어주는 자는 각각 5등을 감한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좌사간 이명득이 상수하여 남원의 동모형인 남제를 탄핵하다.
어령군 남제는 남원이 동무 형이니 깊은 모의와 비밀의 계책을 알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손흥종 황거정이 봉사하던 날을 당하여 비밀리 사주하여 이숭인 이종학을 함부로 죽인 것은 남제가 어찌 알지 못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전일에 전하가 불러 함부로 죽인 까닭을 물었을 때 남제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여 천총을 기망하였으니 원컨대 유사에 내리어 국문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남제 형제가 평소에 우애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다. 어찌 남제가 알고서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겠느냐. 다시는 묻지 말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개국 공신들이 정도전 남원을 용서할 것을 청하다. 정부에서 상언하였다. 황거정, 손흥종은 마땅히 모살인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적당치 않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정부에서 상언하였다. 황거정, 손흥종이 실은 정도전 남원의 계책에 따랐는데 정도전 남원은 또한 사감이 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종학, 이숭인 등이 개국할 때 전조의 당이었으니 정도전 등이 우리 사직을 이루고자 하여 어찌 그 당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적은 비록 임금을 속였으나 마음은 시로 사직을 호위한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임신년 7월에 대업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어찌 피차의 당이 있겠는가. 정도전 등이 방자하게 무군의 마음을 자행하였는데 어째서 사직을 호위하였다고 말하는가. 처음 이 말을 낸 자가 누구인가. 개국공신 우정성 조영무, 한천군 조온, 홍영군, 안경곤, 청성군 정탁, 옥천군 유창, 서천군 한상경, 평성군 조견 등도 또한 상언하였다. 남은 정도전은 개국 초에 죽을 곳에 임박하였다가 다행히 종사의 영을 힘입어 면하였으니 만일 이 무리가 없었다면 태조가 누구와 더불어 개국하였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미워하는 것은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니 정도전의 사사로운 원망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쓴 것은 공정한 데서 나왔으니 이것은 용서할 만합니다. 신등이 또한 개국에 참여하였으므로 감히 이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임금을 속인 죄를 구제하고자 하여 이런 말을 내는데 차마 입에서 나오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개국 공신 가운데 지량이 있는 자가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그릇되게 하는가? 정도전 남은이 사사로운 운망을 품고 몰래 사주하여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죽였으니 인신의 도리에 어떻겠는가? 내가 이것을 죄주는 것은 이숭인 이종학을 위하여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세의 계책을 위함이다. 또 태조는 강명하신 임금인데 오히려 이와 같은 신하가 있으니 후세에 만일 용렬한 임금, 약한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혹은 이것을 본받아서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다. 내가 춘추의 법으로 정도전 등을 죄주어 법을 만세에 남겨 난을 싹을 막고자 하는데 형벌을 맡은 자가 말을 유례 기군에 대한 바른 조문이 없다 하므로 이 정부에 내려 의논한 것은 대개 공론을 듣고자 한 것인데 경등이 어찌 갑자기 청하는가. 조영무가 대답하였다. 어리석은 신의 소견에도 이것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상을 캐어보면 용서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춘추의 법으로 본다면 임금을 속이고 살을 행하였으니 법으로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경등의 말이 지극히 간절하니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조영무 등이 기뻐하여 물러나왔는데 곧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2일